나이가 들어가며 돈, 건강, 그리고 취미 생활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계신가요? 노후에는 직장 퇴직하지 자녀들도 결혼에 분가하고 나면 홀로 심심해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 노년 세대입니다. 60대, 70대는 아직 청년이고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돈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확인해 보시고 건강한 노후를 계획해 보시길 바래요. 첫째, 등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년층이 제일 좋아하는 야외 활동이기도 하지요. 등산은 이제 세대 구분 어린 학생, 청소년,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인기입니다. 요즘은 어린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등산 사진을 올리는 것이 유행이라 하지요. 평소에 콘크리트 건물로 꽉꽉 막힌 도시를 벗어나 잠시나마 자연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기분도 상쾌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기분 전환엔 최고일 것입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미 등산은 많이들 취미생활로 하고 계실 테지만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등산 같은 취미를 하기엔 안성맞춤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영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건강한 몸 만들기와 성취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수영이 노년에 하면 좋은 취미생활 중 하나인데요. 수영은 노년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뱃살이 늘어나고 무릎 관절이 좋지 않거나 건강한 몸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수영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운동일 것입니다. 수영은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운동 시마다 자세를 바꿔가면서 수영을 한다면 신체 전체적으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 햇빛이 강해지고 더워지면 등산보단 수영이 더욱 적합한 취미 생활이 되실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 몸도 이완되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년기의 관절의 부상,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라 참 좋은 것이 수영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영은 나이 들어도 계속할 수 있고 손주들이랑 같이 펜션이나 리조트 놀러가도 덕분에 심심치 않고 배워놓으면 여러모로 좋은 취미 생활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공예.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집중력을 위해 목공예, 종이공예 배워보세요. 집중과 몰입을 가져다 줍니다. 목공예나 종이공예로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본인의 예술원까지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양하고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뿌듯함도 줄 텐데요. 무엇인가 집중력이 필요하고 몰두하고 싶은 분은 머뭇거리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노년 인생을 활기차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예품 중 하나가 바로 유리공예입니다. 유리공예품은 남녀노소 불문, 시대를 불문하고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어디에 두어도 멋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다재다능한 매력을 가졌다는 점인데요. 노년층도 쉽게 입문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단기간 내에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 현대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취미 공예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관내 노인복지시설에서 쉽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 접근성이 좋으니 꼭 한번 취미 생활로 해보세요. 네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요즘에는 식물을 키워서 파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식물 키우는 일은 무조건 물만 줘서는 될 일이 아닌 정성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꽃을 좋아하고 예쁜 색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정말 추천합니다. 그런 마음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식물 키우기입니다. 본인 자택에 텃밭이 있으면 더욱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베란다 텃밭 가꾸기가 건강한 취미 생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과정 자체도 힐링되기도 하지만 허브나 열매, 채소를 키우면 수확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양에는 상추, 적근대, 방울토마토, 시금치, 열무, 치커리, 케일, 레몬그라스를 재배하기 좋습니다. 햇빛 양이 보통인 동양과 서양에는 쑥가, 청경채, 청치마, 상추, 샐러리, 잎들깨를 재배하기 좋으며 햇빛 양이 적은 북향 베란다는 엔다이브, 치커리, 양파, 부추, 쪽파 등의 새싹 채소를 추천합니다. 작은 베란다 공간이라 할지라도 햇빛이 잘 드는 자리와 그늘진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도 생각하여 화분자리를 선택하시고 잎의 한 면만 햇빛에 쐬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화분을 돌려주세요. 식물은 물주기만큼 통풍도 무척 중요합니다.
만일 바람이 원활하지 않다면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이용하여 하루에 몇 시간씩 바람을 맞게 해주세요. 텃밭을 가꾸고 식물을 키우는 것을 나를 가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의 인생을 달라질 것입니다. 5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 촬영은 큰 고가의 장비 없이도 핸드폰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의 성능이 너무 좋아져 전문가용 카메라가 아니어도 요즘은 얼마든지 사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준급의 사진은 주변에 나눠주거나 기부도 할 수 있어 노년기에 하면 성취감도 높은 취미 생활입니다. 더구나 사진은 소재의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식물이나 곤충까지 주변의 모든 것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엔 가족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예쁜 손주들의 모습이나 함께 나이 들어가는 배우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다 보세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과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여행을 가면 사진으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고, 사진을 취미로 갖게 되면 장소를 찾아다니며 여행도 하고 사진으로 특별한 추억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취미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찍어놓은 사진을 웹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길 수도 있지요. 마지막으로는 댄스 배우기입니다. 엔돌핀, 팡팡 댄스 배워보세요. 제 지인은 최근 라인 댄스를 배우면서 건강과 정신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사회복지사 과정을 모두 마쳤고 현재는 심리학사 과정 마지막 학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인 댄스를 하면서 기억력을 강화하고 치매 예방된다고 하는데요. 댄스 말 그대로 신나게 춤을 추는 취입니다. 기분을 전환시켜 줄 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여주면서 다이어트 및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취미입니다. 댄스의 종류는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나이트클럽 댄스를 비롯하여 살사를 배워봐도 좋고 스포츠 댄스나 라틴 댄스를 배워도 좋고 취미로 배울 만한 것에 꼭 들어가야 하는 취미는 댄스입니다. 라인 댄스는 요즘 주민센터에서 많이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금방 확인해 볼 수 있고 수강료도 매우 싸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몸치도 하다 보면 좋아지는 운동이며 무엇보다 다리에 무리가 안 가 80세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년을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좋은 글 소개드리겠습니다. 높은 빌딩을 사들이고 수많은 땅과 돈을 축적하며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에 위암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오래 산 편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죽음을 앞둔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두고 죽으려니 너무 억울했던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6개월 정도. 그는 자신이 사들인 높은 빌딩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들을 두고 어떻게 죽나. 하루는 통장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또 하루는 사들인 땅에 찾아가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쓰지 않고 모으는 것만이 기쁨이자 보람이고 취미였던 99세의 노인. 그는 죽기 하루 전날도 자신의 빌딩을 바라보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노인이 죽은 후 그가 가장 사랑했던 빌딩 앞에 자식들이 동상을 세워주었습니다. 무릎 위에 양손을 펼치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동상에 누군가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빈손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며 모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착같이 모으며 살던 노인에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벌어도 쓰거나 나눌 줄 몰랐던 노인, 빈손 동상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노인의 자식들에 의해 결국 동상은 치워졌습니다. 살아서 회장님이라고 불렸지만 결국은 노인네로 남은 그의 일생. 그래도 그의 일생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쓰지도 못하고 모으기에 급급한 것, 그러다가 조금만 빠져나가도 불안해한 것. 이러한 마음도 일종의 병입니다. 살면서 빈손이라는 것을 자주 의식해야 합니다. 세수할 때 양손에 비누칠을 하면서 그래, 빈손이다. 이 정도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방아착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애착을 쉬라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돈, 건강, 그리고 취미 생활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계신가요?
노후에는 직장 퇴직하지 자녀들도 결혼에 분가하고 나면 홀로 심심해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 노년 세대입니다. 60대, 70대는 아직 청년이고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돈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확인해 보시고 건강한 노후를 계획해 보시길 바래요. 첫째, 등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년층이 제일 좋아하는 야외 활동이기도 하지요. 등산은 이제 세대 구분 없이 어린 학생, 청소년,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인기입니다. 요즘은 어린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등산 사진을 올리는 것이 유행이라 하지요. 평소에 콘크리트 건물로 꽉꽉 막힌 도시를 벗어나 잠시나마 자연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기분도 상쾌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기분 전환엔 최고일 것입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미 등산은 많이들 취미 생활로 하고 계실 테지만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등산 같은 취미를 하기엔 안성맞춤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영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건강한 몸 만들기와 성취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수영이 노년에 하면 좋은 취미 생활 중 하나인데요. 수영은 노년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뱃살이 늘어나고 무릎 관절이 좋지 않거나 건강한 몸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수영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운동일 것입니다. 수영은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운동 시마다 자세를 바꿔가면서 수영을 한다면 신체 전체적으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 햇빛이 강해지고 더워지면 등산보단 수영이 더욱 적합한 취미 생활이 되실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 몸도 이완되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년기의 관절의 부상,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라 참 좋은 것이 수영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영은 나이 들어도 계속할 수 있고 손주들이랑 같이 펜션이나 리조트 놀러가도 덕분에 심심치 않고 배워놓으면 여러모로 좋은 취미 생활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공예.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집중력을 위해 목공예, 종이공예 배워보세요. 집중과 몰입을 가져다 줍니다. 목공예나 종이공예로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본인의 예술원까지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양하고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뿌듯함도 줄 텐데요. 무엇인가 집중력이 필요하고 몰두하고 싶은 분은 머뭇거리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노년 인생을 활기차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예품 중 하나가 바로 유리공예입니다. 유리공예품은 남녀노소 불문, 시대를 불문하고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어디에 두어도 멋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다재다능한 매력을 가졌다는 점인데요. 노년층도 쉽게 입문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단기간 내에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 현대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취미 공예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관내 노인복지시설에서 쉽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 접근성이 좋으니 꼭 한번 취미 생활로 해보세요. 네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요즘에는 식물을 키워서 파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식물 키우는 일은 무조건 물만 줘서는 될 일이 아닌 정성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꽃을 좋아하고 예쁜 색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정말 추천합니다. 그런 마음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식물 키우기입니다. 본인 자택에 텃밭이 있으면 더욱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베란다 텃밭 가꾸기가 건강한 취미 생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과정 자체도 힐링되기도 하지만 허브나 열매 채소를 키우면 수확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양에는 상추, 적근대, 방울토마토, 시금치, 열무, 치커리, 케일, 레몬그라스를 재배하기 좋습니다. 햇빛 양이 보통인 동양과 서양에는 쑥가, 청경채, 청치마, 상추, 샐러리, 잎들깨를 재배하기 좋으며 햇빛 양이 적은 북향 베란다는 엔다이브, 치커리, 양파, 부추, 쪽파 등의 새싹 채소를 추천합니다. 작은 베란다 공간이라 할지라도 햇빛이 잘 드는 자리와 그늘진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도 생각하여 화분자리를 선택하시고 잎의 한 면만 햇빛에 쐬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화분을 돌려주세요. 식물은 물주기만큼 통풍도 무척 중요합니다. 만일 바람이 원활하지 않다면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이용하여 하루에
몇 시간씩 바람을 맞게 해주세요. 텃밭을 가꾸고 식물을 키우는 것을 나를 가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5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 촬영은 큰 고가의 장비 없이도 핸드폰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의 성능이 너무 좋아져 전문가용 카메라가 아니어도 요즘은 얼마든지 사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준급의 사진은 주변에 나눠주거나 기부도 할 수 있어 노년기에 하면 성취감도 높은 취미 생활입니다. 더구나 사진은 소재의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식물이나 곤충까지 주변의 모든 것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엔 가족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예쁜 손주들의 모습이나 함께 나이 들어가는 배우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다 보세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과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여행을 가면 사진으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고, 사진을 취미로 갖게 되면 장소를 찾아다니며 여행도 하고 사진으로 특별한 추억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취미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찍어놓은 사진을 웹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길 수도 있지요. 마지막으로는 댄스 배우기입니다. 엔돌핀, 팡팡 댄스 배워보세요. 제 지인은 최근 라인 댄스를 배우면서 건강과 정신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사회복지사 과정을 모두 마쳤고 현재는 심리학사 과정 마지막 학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인 댄스를 하면서 기억력을 강화하고 치매 예방된다고 하는데요. 댄스 말 그대로 신나게 춤을 추는 취입니다. 기분을 전환시켜 줄 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여주면서 다이어트 및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취미입니다. 댄스의 종류는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나이트클럽 댄스를 비롯하여 살사를 배워봐도 좋고 스포츠 댄스나 라틴 댄스를 배워도 좋고 취미로 배울 만한 것에 꼭 들어가야 하는 취미는 댄스입니다. 라인 댄스는 요즘 주민센터에서 많이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금방 확인해 볼 수 있고 수강료도 매우 싸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몸치도 하다 보면 좋아지는 운동이며 무엇보다 다리에 무리가 안 가 80세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년을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좋은 글 소개드리겠습니다. 높은 빌딩을 사들이고 수많은 땅과 돈을 축적하며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에 위암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오래 산 편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죽음을 앞둔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두고 죽으려니 너무 억울했던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6개월 정도. 그는 자신이 사들인 높은 빌딩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들을 두고 어떻게 죽나. 하루는 통장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또 하루는 사들인 땅에 찾아가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쓰지 않고 모으는 것만이 기쁨이자 보람이고 취미였던 99세의 노인. 그는 죽기 하루 전날도 자신의 빌딩을 바라보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노인이 죽은 후 그가 가장 사랑했던 빌딩 앞에 자식들이 동상을 세워주었습니다. 무릎 위에 양손을 펼치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동상에 누군가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빈손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며 모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착같이 모으며 살던 노인에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벌어도 쓰거나 나눌 줄 몰랐던 노인, 빈손 동상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노인의 자식들에 의해 결국 동상은 치워졌습니다. 살아서 회장님이라고 불렸지만 결국은 노인네로 남은 그의 일생. 그래도 그의 일생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쓰지도 못하고 모으기에 급급한 것, 그러다가 조금만 빠져나가도 불안해한 것. 이러한 마음도 일종의 병입니다. 살면서 빈손이라는 것을 자주 의식해야 합니다. 세수할 때 양손에 비누칠을 하면서 그래, 빈손이다. 이 정도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방아착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애착을 쉬라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